예, 쉬셨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의 리더십에 관계되어져서 그 리더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정의,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의미, 의사소통의 요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비언어적인 요소, 그 방편,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보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기술,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경청,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우리가 선전, 네 번째는 선택 설계, 다섯 번째는 늪지,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좀 시간이 할당되는 한에 의해서 좀 첨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우리가 5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그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기술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경청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ing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한다.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통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전통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에게도 이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서번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서 의사소통 또는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술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와 교감하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정신이 전달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리스닝 한다는 것은 정기적인 성찰과 더불어 우리 성김의 리더십이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어질 수 있고 또는 효과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 수용적으로 귀 기울이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과 짝을 이루는 그 경청은 섬김의 리더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또 효과적인 그러한 기술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의사소통은 듣기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대화의 1, 2, 3이라고 1, 2, 3라고 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공감하라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존 그레이라는 그 분은 경청하는 방법 가운데에 그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청의 기본 자세는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단순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남녀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는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칼 랜섬 라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남녀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적 경청보다는 오히려 좀 치료적인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치료의 의미가 내포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영적 경청, 적극적 경청, 뭐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게 됩니다. 치유라고 하는 건 힐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강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먼저 온전해져야 돼요. 치유가 되어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주눅이 들고 끼가 꺾이고 온갖 이유로 정서적인 상처를 입고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일부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김의 리더십의 사람들은 온전해지도록 도울 헬프하는 기회가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담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감정적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그 효과적인 기술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인데요.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persuas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김의 리더에게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인데요. 이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직권으로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설득을 의지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요소로서 효과적인 기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권위주의 모델과 좀 다른 차이, 구별 짓는 뚜렷한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거예요. 이 정치권이나 이런 그 지도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다르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것들의 어떠한 그룹에만 속해 있지 않고 그 교집합을 이뤄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관철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하게 될 때에 그 바람직한 설득은 경청이 이제 우선 앞서 보듯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얻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더 이렇게 표시되기 위해서 시그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설득에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구매자, 사러 오는 사람이 어떠한 설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구매 욕구를 가질 것인가를 유도하는 행위. 뭐 이것이 이제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4차 산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이 주목할 점은 일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게끔 만드는, 다가오게끔 만드는 영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persuasion, 이런 게 설득이다. 이게 우리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근거 혹은 문화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득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이제 신뢰감, 신뢰성 이런 것이죠. 진정성, 믿을만 할 때에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고 참여가 되어지고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동화책에 보면 이제 소년이 이제 재미로 이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쇠고랑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 그냥 늑대를 무찌르려고 이제 모였는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 이거 또 두 번, 이 자꾸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뢰성이 깨어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전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성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바탕은 에토스라고 해요. 습성이라는 뜻이 그리스어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득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설득자 중심 사고이지만 에토스를 바탕으로 한 신뢰는 설득 이전에 상대방 쪽에서 다가오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토스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실천적 지혜,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상대를 향한 선의, 그 다음에 셋째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 덕망과 성품. 그래서 실천적 지혜, 또 선의, 또 덕망과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에토스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오바마는 자신을 국민 화합과 노예 해방의 선구자 링컨과 연결시켜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때의 택한 장소가 링컨이 오래 머물었던 거주했던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였어요. 스프링필드에서 그 링컨이 가졌던 그 에토스를 자기에게 투영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당선 후 그 취임식 때에도 이 오바마는 워싱턴으로 갈 때 일부러 필라델피아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을 택했습니다. 이는 이제 링컨이 1861년에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당시의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끌려고 하지 않고 설득해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가 갖는 아주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설득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이 섬기는 리더는 순종을 강요하기보다는 납득을 시킵니다.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서 동의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오게끔 하는 것. 이거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그 모델과
이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의 어떤 그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바로 효과적인 기술이다. 우리가 이런 개발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화술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뭔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됐겠죠. 그런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앞에서 말했던 경청하는 습관, 자기를 자꾸 내세우기보다는 많이 듣고 소화하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디를 툭 던져도 권위 있는 말, 그래서 이런 말이 아주 효과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술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전의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선전의 부분은 그 프로파간다. 이 프로파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좀 일단 개념에서 이미지가 선전, 또 이렇게 뭐 사회주의에서 선전 구호 할 때 프로파간다 뭐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설득과 혼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파간다는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뭐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지는 개념이 벌써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편파적인 정보가 없이 그냥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득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디 깎아내린다든지 아주 마타도어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해서 끌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충분히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진정하게 이끌 수 있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선전은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전 구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허위 편파적인 정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기분이 이제 묘해지고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대중을 혼미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제거하고 이전에 좀 우리가 이제 스탈린 프로파간다 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또 독일에는 나치즘의 히틀러의 프로파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고 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억압과 또 리비도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술의 프로파간다 즉 선전의 남을 이해하게끔 이제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택 설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선택 설계, 브레인을 갖다 초이스하는 플레인 이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선택 설계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각종 디자이너 또 서식을 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온갖 그 뭐 의료, 약학, 뭐 그다음에 의학 뭐 이런 부분 또 뭐 자연치유 뭐 이런 것들도 요즘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제시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어떤 그 나이브한 치료법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그런 것들, 아주 효과적이고 환자들에게 아주 정말로 설득력 있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을 구상해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에 대한 세밀한 어떤 교육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 또는 그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세일즈맨 모두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선택 설계자들이에요. 선택과 설계가 이제 융합되어진 이 어떤 그 통섭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대에는 새로 이제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우리가 일하는 일들에 있어서의 필요한 그 효과적인 기능 혹은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선택 설계자 뭐 이건 참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설계는 강제하지 않는 그런 설득 효과가 있거나 또 리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서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숙지하고 효과적인 일들을 위해서 무장해야 할 중요한 아이디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나와 참 이렇게 구별되게 차이가 날 것인가. 이게 초격차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학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면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분들의 부분에 아주 개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이 선택 설계의 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넛지라는 부분인데요. 생소한 단어로 우리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시로 보여진 부분은 한 6가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행동 경제학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때로 재미있으면서도 실용적이기까지 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 그것은 이제 넛지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제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개입 또는 간섭을 뜻하는데 거기에 이제 강요하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넛지. 그래서 이제 이 넛지는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선택 설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넛지는 간섭하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열려있는 자유주의적 그런 개입주의
인간 행동 방식을 실제로 현격하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등이 이제 소개한 것들을 우선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넛지는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넛지는 간섭하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열려있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로 인한 행동 방식을 실제로 현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리처드 탈러나 캐스 선스타인이 소개한 그 첫째는 쾌적한 화장실. 자, 이게 뭐 이제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여러분 우리 학교도 보면 여러 성경 구절도 보여주고 아름다운 당신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뭐 깨끗이 사용하자는 그런 어떤 구문들을 붙여놓죠. 스티커, 경고 내지는 금지, 뭐 이런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가 오지 않고 익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재미있고도 익살스럽게 붙여놓은 글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놓은 아이디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딱 붙어라 이런 뜻일까요? 소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아주 유머스럽 익살스럽게 붙여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유도하는 그런 훅 찌르듯이 이제 넛지의 좋은 사례라 그렇게 제시를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개한 것들 두 번째는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요.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어떤 강압적이고 아주 좀 위험을 좀 뭐랄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일 투표할 건가요? 라는 단순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다는 저는 어릴 때 뭐냐면 투표할 나이가 또 되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동회에 동사무소에 일하는 직원이 나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찾으러 왔느냐고 이제 부모님 물으니까 투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투표 안 하면 너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가서 투표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기분이 굉장히 묘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이게 투표율은 아주 투표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것인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우리 한국 외에도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 이러한 것들 향상시키는 일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넛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오래 있었던 곳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린이 손 씻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간추려서 남아공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비누 등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비누를 가지고 손을 자주 씻으면 그 비누 안에 있는 장난감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어린이들의 병에 대한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 일반 질병도 70% 감소가 되고 호흡기 병은 75%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넛지의 하나의 어떤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효과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시된 것은 그 미국 시카고 레이크쇼 도로에 급커브 사고가 많이 좀 일어나는 그 부분인데요.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제 수많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이 당하기도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으면 한순간에 교통안전규칙을 어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운전해 보신 분들 알지만은 운전은 평소에는 잘 하다가 급해지면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가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과속 금지 혹은 과속 조심, 뭐 커브길, 뭐 이런 경고문을 보고도 설마 하는 심리로 나는 이렇게 당하지 않아. 나는 그런 경우 내게는 해당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속도를 늦추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고와 금지의 결과들 별로 효과가 없죠. 미국 그 시카고 당국은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그 커브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커브길에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커브길에 가까워질수록 좁게 그려서 운전자가 착시 현상을 느끼고 속도가 높아지면 절실히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고자 하는 사고 건수를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상주 쪽에 가다 보면 이제 그 회전하는 커브길이나 좀 이렇게 경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급경사로 치다 보면 같은 속도라도 느낌이 빨리 속도가 이제 좀 오싹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밑에 그 타이어가 지나가는 데서 소리가 나도록 해요. 그 음악 소리가 나도록 한다든지 뭐 이래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아차 싶을 때 그 느낌 혹은 잠이 온다든지 할 때에 이게 넛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학교 급식 같은 거.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정크푸드, 이게 뭔가 뭐 이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햄버거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을 금지시키는 일들. 이걸 뭐 교육적 차원에서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교육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차라리 이제 그 몸에 좋은 채소나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둠으로써 이거 먹어야 됩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급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실험 결과 구내 식당의 음식 재배열의 특정 그 음식 소비량의 무려 25%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도 혼자 할 때보다는 누군가 이제 둘이 이제 함께 하면 좀 더 많이 먹어요. 35% 더 먹는다고 해요. 4명이 함께 먹으면 75%, 7명이 함께 하면 96%,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혼자 먹는 요즘 습성이 있죠. 혼식이죠. 혼자 즐기서 또 먹는 그 습관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 급식은 좀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제시한 사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방 주사를 볼 때 유난히 이제 예방 주사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죠. 혐오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하려고 자꾸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 이제 경로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실험을 했는데요. 경로,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 요인은 특정한 행동들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작은 영향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모종의 작은 장애물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바람직한 행동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 레빈의 아이디어는 예일 대학 캠퍼스에서 램벤타, 싱어, 존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965년에 입증된 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실험의 대상이었던 예일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파상풍의 위험과 보건소에 가스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 강연에 수긍을 하며 주사를 맞으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은 학생은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캠퍼스 내에 있는 보건소 위치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4학년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강의를 듣게 하고 보건소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도 보건소 위치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교내 지도를 한 장씩 주었고, 또 그때 주간 계획표를 보고 언제 주사를 맞을 것인지 계획한 다음 지도를 보고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넛들을 통해서 그 결과 28% 학생이 보건소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들, 쿡쿡 찌르는 그렇지만 애교스럽고 좀 익살스럽고 향상을 시키고 효과를 보고 또 위험을 아주 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유도하는 방향, 이렇게 결정을 이루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넛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경청하는 것과 선전과 선택 설계와 넛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리더의 의사소통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아주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떤 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생각 나누기 부분에 나는 타인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가? 어떤 그래서 이게 뭐 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아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경우에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느끼는가. 예,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내가 본 적이 있거나 개발하고 싶은 넛지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토의 글에 제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간단하게 자기의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진 것들을 탑재해서 올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는 성적이나 출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성김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원 스텝, 투 스텝 밟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